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2024학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 3월에 치러졌던 이번 시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법이라든지 문학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독서 이해력이 강조되는 시험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독서 이해력을 높이는 많은 글을 읽고 이해력을 높이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어휘력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6월에 예정돼 있죠. 지방직 시험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고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난이도 자체는 낮아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낮아졌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글만 잘 읽을 수 있으면. 물론 이제 변수라고 한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다. 왜냐면 문법이라든지 뭐 어휘 테스트 문제들이 많이 나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읽고 이해하고 뭐 적절한 걸 찾고 주제를 찾고 배열하고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가지고 시간 배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다축할 수 있게끔 빨리 이해하고 빨리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해설해 보겠습니다.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1번 보세요. 이거는 배열 문제인데 영어 시험에도 자주 나오죠. 요거는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내용 연결 표현이 중요하죠. 내용 연결 표현. 그죠?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면 돼요. 최대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야. 1번은 우리 주변에 약물이 오남용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나를 보면 오남용은 하면서 설명을 해주죠. 오용과 남용을 합친 말로써, 자연스럽지? 오남용의 의미를 설명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오용은 뭐다, 남용은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어디가 이어지면 적절하냐, 어느 부분이, 라를 보면 약물을 오남용하면 하면서 오남용을 하게 된다면 하면서 피해를 설명하죠.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가 있다. 이 다음 여기까지는 이제 쉬웠는데, 라까지는 쉬웠는데, 그 다음을 보면 여기가 이제 내용 연결 표현을 맞춰서 이어봐야 돼요. 그래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하고, 더구나 약물은 내성이 있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된다. 피해가 점점 커진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약물을 사용할 때는 적정량을 사용하자. 딱 자연스럽죠. 그래서 네, 나, 라, 가, 다가 되겠죠. 다가 마지막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자연스럽게 맞춰보고, 단어도 맞춰보고, 내용 연결 표현, 더구나, 그러므로, 그런데, 그러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적절하게 배열해보면, 그리고 결론이 어디에, 어떤 부분이, 어떤 내용이 결론으로 와야 적절할까, 자연스러울까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먼저 찾고 풀어봐도 되고요. 아무튼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뭐 내용 연결 표현을 생각하고요. 맞춰보고요. 그리고 이제 단어를 맞춰보고, 단어. 이건 이제 첫 문장과 끝 문장을 맞춰보는 거죠. 첫 문장. 문단의, 순서를 바꿨을까? 문단의 마지막 문장 있죠? 마지막 문장. 그리고 이제 다음 문단의 첫 문장. 요거를 이제 맞춰보면서 풀어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결론을 찾아보는 거죠. 마지막 문단이죠. 요거 찾아보면서 세 가지 방법을 쓰면서 풀어보면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죠. 자, 1번은 이렇게 풀면 되고요. 자, 2번 넘어갑시다. 2번 보면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갑, 을, 병, 갑 이렇게 순서대로 대화를 합니다. 갑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대, 중세, 뭐 신분에 따라 결정되는 계급 사회였지만 현대 사회는 아니라고들 말해. 그런데 이게 이제 갑의 생각이죠, 이게.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 보세요, 맨 마지막. 현대 사회도 계급 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 갑은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도 계급 사회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을이 한 말 보세요. 현대 사회는 고대나 중세만큼은 아니지만 귀속 지위가 성치 지위를 결정하는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무슨 말입니까? 귀속 지위가 성치 지위를 결정한다, 이 말이죠.
귀속 지위는 뭐예요? 귀속되어 있는 지위니까 타고 나는 거지. 타고 나는 거. 부모의 뭐 직업, 뭐 재산 요런 거. 성취주의는 내가 스스로 성취하는 거지. 부모랑 관련 없이 내가 성취하는 거. 그래서 타고 나는 게 성취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한다고 본다. 을이랑 갑이랑 같은 생각이야. 현대사회도 계급사회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것도 있고 대물림 된다는 말도 있죠. 병은 보세요. 병은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현대사회를 계급사회로 보기 어려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1번은 갑은 을의 주장을 반박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죠? 반박 안 했어요. 2번 을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 대립하지 않는다. 맞죠? 똑같이 공통된 생각. 현대사회도 계급사회로 볼 수 있다. 3번 갑과 병은 상이한 전제에서 유사한 결론 아닙니다. 유사한 결론 다른 결론. 여기 쌤이 이게 저기 화살표로 체크해놨죠 위에. 병은 현대사회를 계급사회로 보기 어려워. 갑은 현대사회를 계급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 다른 유사한 결론이 아닙니다. 4번 병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는 대립되지 않지만 을의 주장과는 대립한다. 병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도 대립합니다. 갑, 을과 다 대립하고 있어. 그치? 그래서 이게 틀렸지? 갑의 주장과 대립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정답은 2번이었던 문제였고요. 3번 표준어 문제. 어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표준어 문제.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쌤도 참 그래요. 열심히 이제 문법, 맞춤법, 뭐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열심히 했는데 한 문제도 안 나오면 참 노력이 참 아깝죠. 근데 이번 시험이 좀 그랬어요. 맞춤법 문제도 안 나왔고 뭐 어문규정 문제가 이거 하나 나왔습니다. 어문규정.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추세가 있고 뭐 트렌드가 있는데 지금 트렌드는 독서 이해력이 중심인 트렌드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두세 문제 정도 뭐 어휘, 문법 문제 나오는 정도고 한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노력을 할 때 독서 쪽을 많이 잡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허구헌이 아니고 허구한입니다. 허구하다에서 온 말이고 허구한의 활용형 허구한. 통째로가 맞습니다. 통째 아닙니다. 통째 아니고 통째가 표준어고요. 하마트면 아니죠. 잘록하다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던 쉬운 문제였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알다 다이어의 뜻풀이. 1번 이거 너무 쉬웠죠? 1번 그 외교관은 무려 7개 국어를 할 줄 안다. 할 능력이 있다. 맞고 여기 있죠. 기억. 니은 이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낸다. 사귀고 있다. 맞고 디귿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내가 알 바 아니다. 뭐 관심 없다. 관심을 가지다. 맞죠? 4번이 정답인데 나는 그 팀이 이번 경기에서 질 줄 알았다. 일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정하는 의미랑 전혀 관련 없고 추측이나 예상 정도의 의미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보세요.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기 쌤이 이렇게 다 체크를 해놨어요. 1번 보세요. 상대방이 통계 수치를 제시한 의도를 자기 나름대로 풀어 설명한다. 자, 1번에 체크된 부분 보세요. 여기 강 교수가 인명사고는 몇 프로, 뭐 오염물질 몇 프로 나왔습니다 하니까 진행자가 그러니까 하면서 속도는 뭐 낮출 때 뭐 인명사고 예방과 오염물질 감수를 위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시간이군요 이분은 하면서 나름대로 풀어 설명하고 있죠. 그죠? 맞고요. 2번 상대방의 견해를 요약하며 자신의 이해한 바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2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요약 부분이지. 점에서 정책이 훌륭한 정책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하면서 확인까지 했어요. 딱 맞죠? 2번 맞고요. 한번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이견을 소개하고 이견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의견이죠. 그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 일각에서는 여기 있죠. 일각에서는 그런 효과가 미비하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대기오염이 심화될 것이라는데 그래서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면서 의견 요청하고 있죠. 그죠? 4번 보면 자신의 경험 같은 건 안 나왔으니까 정답이 4번입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6번 보세요. 다음을 참고할 때 단어의 종류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거 하나 나왔어. 문법이 참 아쉽죠. 직접 구성 요소.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 어근과 접사가 붙어있는 파생어. 이거 구분해봐라 이건데 1번이 정답입니다. 지우개는
지우다의 지우에 접사, 접미사 개가 붙어 있죠. 이렇게 동사의 어근이죠. 어근 그리고 접미사 명사 파생 접미사죠. 걔는 세파라타는 파라타에 새가 붙어서 저기 접사 새가 붙어가지고 접두사 파생어를 만들었네요. 강조의 좀 의미죠. 강조의 의미. 새에 파라타에 새가 붙었다. 정답 1번이었던 둘 다 파생어였던 문제였고 2번은 조각배 어근 합성어 드높이다는 드높다에 이가 붙어가지고 사동접미사 이가 붙어서 파생어입니다. 이렇게 드높다의 드높에 간에 이가 붙어서 사동접미사 이가 붙어서 파생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합성어 파생어 틀렸고 3번 집밥다 파생어 전형노을 합성어 밥다에 짓이 붙어서 강조의 의미 저녁 플러스 노을 합성어 풋사가 사과에 풋이 붙어서 덜 익은의 의미를 조금 첨가해줬죠. 파생어 돌아가던 돌다와 가다 중심 의미를 가진 어근이 두 개나 있죠. 합성어 그래서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이 있냐 몇 개 있냐 또는 뭐 의미를 단순히 제한해주거나 보충해주는 그 정도의 약간 첨가해주는 파생어에 필요한 접사가 있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2번 보세요. 다음 시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아. 이 현대시도 되게 쉽게 나와가지고 참 현대시도 한번 봅시다. 쌤이 이게 형광펜 친 부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그 시골의 정치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향토적인 소재들을 많이 써서 눈에 그려지듯이 약간 이미지를 많이 형성했죠. 그래서 1번 보세요. 향토적 소재. 향토라는 거는 고향의 저기 고향의 정치 맞는데 고향의 정치를 말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고향이 도시인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고향의 정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시골의 정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골의 정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골의 정치를 그냥 향토적 소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향토. 시골의 정치를 느끼게 해주죠. 뭐 머리가 마늘 쪽 같다. 여름을 한 몸으로 산다. 이건 뭡니까? 이제 옷을 벗고 다닌다는 거지. 윗옷을. 그치? 옷을 벗고 다니는 그죠? 더우니까. 상의를 벗고 다닌다고 할까요? 상의. 고향에서 그러죠. 들길도 있고 아지랑이, 제비, 물 흐르고 울타리, 화초 다 어때요? 시골의 정치를 나타내주는 향토적 소재고 여기 고향이란 단어도 있네, 그치?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풍경 묘사 봤고요. 유사한 문장 구조 여기 반복돼 있지? 뭐뭐뭐가 있다, 뭐뭐뭐가 있다, 뭐뭐가 있다. 리듬감 조성 봤고요. 화자를 표면에 나타내서 이런 거 없지? 고향에 대한 상실감 없고요. 정답 3번. 4번 하나의 시어를 독립된 연으로 구성해서 여기 천연이 있죠. 천연이 요게 이제 4번이죠. 그래서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8번 보세요. 추론 문제인데 이게 오해 진화 개념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제시했어. 첫 번째 두 번째 가지고 제시했는데 쌤이 파란색으로 형광펜 칠한 부분이 이제 오해를 바로잡는 부분 틀린 걸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정답 1번부터 봅시다. 인간의 행동은 환경의 영향으로 마음은 유전의 영향으로 결정된다. 이런 거 없지? 마음 유전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100% 유전으로 인해 성향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 환경의 영향도 받는다. 그리고 유전으로 전달받은 적응 방식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게 재구성되고 바뀌고 학습해야 될 것들이 있지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은 능력만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야. 유전적인 성향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정답이 3번이에요. 그래서 같은 조상을 둔 후손이라도 환경에서 얻은 정보가 다르면 행동이 달라진다. 여기 나와있죠. 여기. 유전적인 성향과 이런 성향을 발달시키고 활성화되게 하는 환경으로부터 입력이 중요하다. 이게 나와있잖아요. 그죠? 2번도 틀렸어요. 복잡한 정도가 크면 클수록 이런 말 없어요. 4번 유전적 성향보다 조상이 살았던 과거 환경이 인간의 진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결정한다. 환경이 우선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
물론 유전적 성향이 우선이야. 이게 당연히 우선이 우리가 타고났으니까 여기 플러스 뭡니까? 환경이 들어간다는 거지. 이게 기존이고 여기 플러스야. 그래서 틀렸죠. 우선이 아닙니다. 우선은 유전적인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9번 보세요. 한자 문제인데 현실을 도외시 백안시는 이제 사람을 무시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뜻인데 틀렸죠. 백안시. 그는 시건이 잦다. 이게 말을 어기는 거지. 친구들 사이에서 믿음을 잃었다. 그지? 첨언은 말을 더하는 거죠. 첨언 틀렸고요. 이 소설은 당대의 구조적 모순이죠. 모순. 그죠? 모순을 비판했다. 보관은 뭐 또 다른 생각이죠. 또 다른 생각. 그러니까 뭐 숨겨놨다가 제시하는 생각이죠. 아니면 뭐 새로운 생각. 뭐 협상을 할 때 보관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전략이라든지 새로운 생각을 제시할 때 보관이라고 합니다. 숨겨놨던 안건. 자, 10번 보세요.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지금 온라인 만남이 너무 많은데 이 글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가 오프라인 만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만나지 않고 하는 만남도 오히려 유대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동시에 하기도 하고 온라인 만남만으로도 이 사람과 유대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요즘 어떤 디지털 세대를 좀 반영하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그죠? 1번 보세요. 이분법적 시각으로 상호작용 양식이 교차하는 양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 마지막 부분 있죠. 상호작용 양식들이 서로 겹치거나 교차하는 현상을 이해할 때 이분법적인 범주는 한계가 있다. 딱 맞죠? 한계가 있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양상을 한계가 있다. 이 이분법적 범주는 뭐 온라인은 온라인, 오프라인은 오프라인 따로따로 보는 건데 사실 그게 겹치기도 하고 교차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상황에서도 카톡하기도 하고 만난 상황에서 막 뭐 폰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1번은 딱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서 맞고요. 2번 비대면 온라인 상호작용으로는 사람 간의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2번 여기 있죠. 온라인 비대면 상호작용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더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온라인 비대면 활동과 오프라인 대면 활동이 온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맞죠? 3번 여기 있죠. 온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3번 있고요. 4번 오늘날에는 대면 상호작용 중에도 디지털 수단에 의한 상호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 있죠. 누군가 만나서 문자 주고받고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다. 상호관계 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11번 보세요.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고전소설 문제인데 굉장히 쉽죠. 1번 보세요. 부사는 배좌수의 후처가 제시한 증거를 보고 장화와 홍련의 말이 거짓이라고 확신했다? 아닙니다. 여기 미심쩍어 하며 여기 보이죠? 미심쩍어 하며 모두를 물러가게 했다. 의심했습니다. 1번 틀렸고요. 4번 배좌수의 후처는 음행을 저지른 홍련이 아니고 장화입니다. 장화가 음행을 저지르고 부끄러워서 자살했다. 동생 홍련은 언니 일이 부끄러워서 자살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이 누굽니까? 이 배좌수의 후처가. 그래서 틀렸습니다. 홍련이 아니고 장화죠. 장화. 3번 장화는 배좌수의 후처가 제시한 근거가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책을 알려줬다. 여기 있죠? 그것을 갈라다 배를 갈라보시면 분명히 허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하면서 죽은 쥐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해서 알려줬습니다. 4번 배좌수는 장화와 홍련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를 물어보는 부사에게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곧장 들어와 대답했다. 여기 보이죠? 틀렸어요. 정답이 3번이었던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12번 보세요. 이거 빈칸 넣기인데 이것도 뭐 순서 배열이랑 거의 비슷한 거죠. 위에 보면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제 몸을 희생하며 나라 지키기에 나섰지만 역사책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이들이 이순신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럼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이런 사람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야지. 뭐 우리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 나라를 지켰지만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그죠? 여러 의병들, 장수들, 장병들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딱 맞는 게 4번이죠. 휘화장수에서부터 병졸, 하인, 백성의 이름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의 가치죠, 가치. 이것은 이런 이들을 기록한 것이다 하면서 위대하다. 그래서 딱 이름 후에 그 이름을 언급한 것의 가치가
뒤에 나와야 적절하니까 4번이 정답이죠. 나옵니다. 자, 13번 보세요.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데 여러분, 전보라는 말이 뭔지 알아야 돼요. 전보는 이제 과거에 메시지 보내는 수단이었어, 수단. 이제 전보 메시지를 보내서 이 막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보인데, 보내서 이렇게 뭐 해독을 맡기면은 그 메시지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이제 해독을 해줘요, 업체에서. 뭐 그런 식의 이제 뭐 편지 비슷한, 엽서 비슷한 어떤 메시지 전달 방법이었어요. 자, 근데 이게 소설가 구보씨 일인데 이게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 1930년대 아주 중요한 이게 이제 의식의 흐름 기법.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 기법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막 순서대로 생각한다든지 시간 순대로 생각한다든지 그러지 않잖아. 우리가 사실 살면서 뭐 소파를 봤을 때 소파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기 식탁을 봤을 때 식탁에 대해 생각하기도 하고 뒤죽박죽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소설의 서술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인공이 생각나는 대로 이제 서술하는 게 의식의 흐름 기법인데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을 박태원이라는 사람이 30년대 우리 한국 소설에서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보세요. 1번 벗들과의 추억을 시간순으로 회상 아닙니다. 시간순 아니고요. 주인공인 서술자가 아니고 서술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연상작용에 의해 인물의 생각이 연속되고 이게 의식의 흐름이죠. 우리 쌤이 옆에 써놨어요. 전보 배달을 받다가 그죠? 구보의 욕망 나도 편지 받고 싶다 하다가 옛날 벗들을 떠올렸어. 그 벗들 나한테 편지도 안 보내고 있지. 그러다가 뭐합니까? 그 벗들한테 내가 엽서를 쓰면 어떨까 상상하다가 내가 쓰고 있는 단편소설을 어떻게 지을까 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생각이 뒤죽박죽이죠. 이게 이제 연상자극에 의한 생각, 의식의 흐름. 정답이 3번이었고요. 4번은 전보가 이동된 경로랑 관련 없습니다. 그죠?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어휘 문제입니다. 14번 어휘 문제. 배회하였다, 돌아다녔다 맞고요. 무진장하다, 끝이 안 날 정도로 많다,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틀렸고 2번이 틀렸고요. 3번 경청하다, 귀 기울여 듣는다. 명기하다, 이게 밝을 명자입니다. 밝을 명자에 기자는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래서 명기는 밝게 기록한다는 거니까 하지 않았다니까 뭐 밝혀 적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15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정과전곡인데 고려시나 정서가 모함받고 유배가게 돼서 결백을 막 호소하는 왕에게 노래입니다. 향각의 여유고요. 고려가요고 향가의 특징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고려가요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도기적. 과도기란 말이 좀 알고 있으면 좋죠. 과도기. 그러니까 향가가 끝났는데 고려가요도 생기긴 생겼는데 아직 덜 생긴 형식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간 정도. 자, 보세요. 내용 보세요. 내 님을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웁니다. 산 접동새랑 나는 비슷합니다. 감정이입하고 있죠. 자연물에. 접동새가 우는 걸 보고 저 접동새도 슬퍼서 우는구나. 저 접동새도 나랑 똑같다. 내 감정을 저 새에게 이입했잖아. 사실 새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닌데 그냥 우는 걸 보고 저 새도 슬프구나. 나도 슬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이입이고요. 아니시며 거짓인 줄. 이 거짓인데 시옷이 빠졌네요. 거짓인 줄. 감탄사. 거짓입니다. 뭐 이런 거죠. 잔월 효성이 아라신디이다. 이 월자가 달월자고 성자가 별성자입니다. 그래서 달별도 알 것입니다. 결백함을 강조하고 있죠. 하늘의 대상을 통해서 결백함을 강조한다. 넋이라도 정신이라도 님과 함께 여져라 가고 싶다. 벽이시더니 이거 우기시더니입니다. 우기시더니 누구십니까? 과도 허물도 잘못도 허물도 천만 숫자 강조할 숫자 없소이다. 난 없습니다. 결백을 강조하죠. 결백 강조. 그죠? 결백 강조. 뭐 하면서 마지막에 님이 나를 이미 잊으셨습니까? 저 잊었습니까? 아소님아. 이 아소 보면 감탄사가 나와 있죠. 이 보면은 향가의 낙구와 비슷합니다. 향가 19체 향가는 그 결사 부분에 낙구가 제시되는데 이 낙구 같은 경우는 시상을 집약하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향가는 3단 구성으로 기, 서, 결로 나뉘는데
네 줄, 네 줄, 두 줄로 나뉘어요. 이 두 줄짜리 결 부분에 맨 처음 부분에 감탄사가 드러나는데 이 감탄사는 낙구라고 해서 시상을 집약시켜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보니까 11번째 줄에 감탄사가 있는 거 보니까 마치 향가의 낙구 같다 해서 이걸 향각의 여유로 보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정답이 아무튼 4번이죠. 큰 숫자를 활용해서 님을 향한 그리움이 아니고 결백을 강조하죠. 억울하다, 결백한다 이런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자연물 통해서 자신의 처지 드러낸다. 접동세. 천상의 존재. 잔월효성. 결백함 나타내고. 설의적 표현. 누구십니까? 잊으셨습니까? 설의적 표현 나오고요. 자, 16번 보세요. 16번은 두 새를 비교하면서 이 새는 이런데 저 새는 저런다. 이렇게 남성 호르몬의 어떤 분비 수치를 가지고 좀 비교했던 설명문이죠. 설명문. 1번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건데 추론이에요. 이것도. 노래 참새 수컷은 번식기 동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새끼를 양육할 때보다 양육이 끝난 후에 많이 나온다? 여기 보세요. 네. 새끼가 커서 둥지를 떠나게 되면 수컷은 더 이상 영역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번식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수치가 낮아진다. 이제 낮아진다. 높게 나타난다가 아닙니다. 그죠? 1번 여기 써놨죠, 쌤이? 떨어진다. 높게가 아니라 낮게 나타난다 해야죠. 낮게. 1번이 틀렸고요. 정답이 1번이고. 2, 3, 4는 다 맞아요. 번식기 동안 쌤이 다 체크해놨죠? 2번 보면은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보다 후가 낮게 나타난다? 맞죠? 수치 떨어진다. 나오고. 3번 검정깃 찌르레기 수컷은 암컷이 수정한 이후 번식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 나와있죠? 맞고요. 노랫참새 수컷과 검정깃 찌르레기 수컷은 모두 번식기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번식기가 아닌 시기보다 높다. 번식기가 되면 높아진다? 번식기가 되면 높아진다. 둘 다 써있지? 그죠? 계속 높아진다. 해서 맞습니다. 정답이 1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17번 보세요. 17번은 이건 그냥 사실적 읽기죠. 그냥 내용 이해하면 맞는 문제예요.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지능을 머리로만 그러니까 논리 수학적 지능만으로 판단할 수 있냐? 친화력, 자연을 사랑하는 거, 믿음이 있는 거, 이런 것도 능력 아니냐 해서 다양한 지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다중지능 이론이에요. 그래서 신체 능력, 운동 능력, 감정적인 표현, 공감 능력, 다른 사람과 쉽게 치는 대인관계력 이런 것도 지능으로 보자. 여기 써있죠 이렇게. 이뿐만 아니라면서 논리, 언어, 지능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같이 지능으로 봐서 따로따로 분류하자. 독립적으로 보자. 수학지능 따로, 얘는 수학지능 따로 있고, 언어지능, 사람들은 언어지능 따로 있고. 죄송합니다. 대인관계 능력 따로 있고, 신체 능력 따로 이렇게 따로 보자는 거예요. 각 독립적으로. 이게 이제 다중지능 이론이에요. 근데 이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 비판하는 사람. 뭘 지적하냐면 보세요. 상호 독립적일 수 있냐?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냐? 이게 안 된다는 거. 독립 안 된다는 거. 이 사람은. 그죠? 그대로 따르면 전자는 다중지능 이론은 후자. 여기 써 있죠. 여기 다중지능 이론, 기존 지능 이론에 속해 있다. 이 모든 게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 논리지능, 수학 논리지능에 이렇게 섞여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모두. 독립적이지 않고 다 안에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다고. 다중이라는 건 어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다중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기 보세요. 쌤이 다 체크해놨죠? 1번 수학 논리지능은 다중지능 이론의 지능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하면서 다 포함하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됩니다. 2번 대인관계의 능력과 관련된 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이 있다. 회의적이라는 거는 부정적, 의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 써 있습니까? 여기 써 있죠. 2번. 여기 써 있죠. 다중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하면서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보세요.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인간의 운회에서 담당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보다
좌뇌에서 담당하는 능력에 관련된 지능에 더 많이 주목한다. 예, 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둘 다 지능 보다가 아니죠. 둘 다 독립적으로 보니까 그죠? 똑같이 주목하죠. 똑같이. 뭐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3번 틀렸고요. 4번.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인간의 모든 지능 영역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이유에서 뭡니까 이게 상호 독립적이라고 했습니까? 비판하는 연구자들 여기 써 있죠. 비판하는 연구자들은 독립적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틀렸죠 이게. 정답이 2번이었던 문제입니다. 2번이 맞았어요. 자, 18번 보세요. 그 다음 글을 퇴고할 때 어법상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디귿이 정답인데요. 뭐가 틀렸냐면 이게 지금 이대로 쓰면 이 체결하다가 서술어가 됩니다. 서술어가 하나인데 목적어가 두 개죠. 국가정책 수립과 국제협약을 체결하다. 근데 이상해 봐봐. 국가정책 수립을 체결하다. 이상하지? 국가정책 수립을 체결하다. 국제협약을 체결하다. 이건 말이 돼. 근데 국가정책 수립을 체결하다. 이상하니까 이걸 분리를 시켜줘야 돼. 이상한 말이야. 그래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서술어 하나 넣어주고요. 맞는 서술어. 국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렇게 바꿔줘야 맞죠. 정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술어가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지고 있을 때 서술어가 둘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목적어가 두 개일 때 같은 서술어를 쓸 때 주의를 해야 돼요. 다 매치가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매치가 안 되면 앞에 목적어 따로 서술어를 써주고 뒤에 목적어 따로 서술어를 써줘야죠. 그래서 디귿이 딱 그 문제죠. 자, 이제 19번 보세요. 19번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읽기 능력을 테스트 해봤는데 좀 못하는 사람, 읽기를 좀 괜찮은 사람, 보통인 사람을 비교를 해봤대요. 근데 그 결과가 중요하지 여기서. 눈동자의 평균 고정 빈도. 고정은 멈춘 거야. 어떤 한 단어를 보면서 딱 멈춘 거야. 눈동자가 멈춰 있어. 잠깐. 멈춘 빈도니까 횟수입니다. 횟수. 빈도수. 알겠죠? 횟수. 그러니까 이 멈추는 횟수가 A 집단은 하위 집단이고 B 집단이 평균 집단이니까 하위 집단이 더 많았대. 많이 멈췄대요. 횟수가. 빈도수가 많다고. 한 10번 멈췄다. 100번 멈췄다. 이렇게. 멈추는 횟수, 그러니까 수량은 더 많았다는 거지. 못하는 사람들이 2배 정도. 그런데 총 고정 시간을 총 고정 빈도로 나눈 평균 고정 시간. 이건 이제 멈추긴 멈췄는데 오랫동안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멈췄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한 10초 멈췄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멈췄는데 한 20초 멈췄어. 이거는 똑같은 횟수는 똑같이 멈췄지만 시간은 한 명은 20초 멈춰 있고 그대로 한 명은 10초 멈춰 있고 다르잖아. 시간은 횟수랑 시간은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그 시간을 멈춰 있는 시간은 평균적인 좀 잘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멈춰 있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왜 못하는 사람들은 멈추기만 하고 오래 멈추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릴까? 좀 잘 읽는 사람들은 멈춘 다음에 오랫동안 그 단어를 보고 있을까? 왜? 보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멈춘 이유가 아마 이해를 더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닐까 머릿속에서 그 단어를 보고 이 단어 무슨 단어지? 이런 의미인가? 저런 의미인가? 생각하는 시간이 길다는 거죠. 근데 못 읽는 사람들은 이거 뭐지? 아 몰라 넘어가. 금방 넘어가 버린다는 거야. 노력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단어인데 앞뒤 맥락으로 생각해 봐야겠다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더 많지만 난해하다고 느끼는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들이는 평균 시간은 더 적다. 그래서 이 읽기 능력이 부족한 독자들은 읽기 능력이 평균인 독자들에 비해서 난해하다고 느끼는 단어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해보려는 노력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글을 잘 읽으려면 난해하다고 느끼는 단어를 봤을 때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튼 빈칸에 들어가는 거 이게 들어가야 정답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채식주의자를 나눠봤어요. 채식주의자 나눴는데 일단은 5가지로 나뉠 수 있대요. 완전 채식주의자는 고기, 생선, 유제품, 달걀 섭취 이런 거 다 안 한대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페스토 채식주의자는
고기는 안 먹지만 생선은 먹고 유제품과 달걀은 뭐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기만 안 먹는 것 같아. 그지? 이것까지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중요한 게 밑에죠. 문제는. 나머지 세 가지 채식주의자. 고기와 생선은 모두 먹지 않아. 일단 얘들은 고기, 생선 모두 안 먹어요. 근데 유제품과 달걀로 정해져. 유제품과 달걀. 그래서 우유를 의미하는 락토가 있고요. 달걀을 의미하는 오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락토 오보 채식주의자는 고기, 생선 안 먹지만 이건 똑같지 다. 유제품 달걀 먹어. 그래서 먹는 걸로 이름 지은 거야. 이게 중요하죠. 먹는 걸로 이름 지은. 이름 들어가 있으면 먹는 거야. 먹음. 그지? 우유도 먹고 달걀도 먹고 그지? 락토 먹고 달걀 오보 먹고 그죠? 그래서 락토 오보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럼 락토 채식주의자는 이름에 들어있으면 먹는다는 거죠. 먹음. 오보 채식주의자 오보 먹어요. 먹음.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봐야 돼. 그럼 락토 채식주의자는 뭘 먹어요? 우유를 먹으니까 달걀을 안 먹는 거지. 그지? 그래서 유제품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 달걀을 안 먹는다. 락토 채식주의자. 오보 채식주의자는 달걀은 먹지만 고기, 생선, 유제품은 안 먹는다. 이게 이제 오보 채식주의자. 정답이 이제 4번이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난이도는 낮았어요. 낮았고 추론 능력을 많이 물어보는 문제들이 정말 많았다. 추론 능력. 그래서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어떤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독서 어떤 능력을 증진하는 어떤 공부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경 지식이 많으면 좋아요. 그리고 최대한 배경 지식이 많으면 좋으니까 많은 글을 읽어보는 게 좋은 것 같고 참 어렵죠. 난해하죠. 너무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하죠. 독서 능력이라는 게 참 그래도 우리가 이해력 높은가 쉽게 말하면 지능이 높고 좀 이해를 잘하고 빨리빨리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게 뭐 타고나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지능도 높일 수 있고 이해력 속도도 높일 수 있고 정확성도 높일 수 있으니까 전혀 뭐 불만을 갖기보다는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시고요. 지방직 기출문제도 한번 6월에 시험이 시행되면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